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잘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좌초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2016년, 17년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가화 그리고 ICBM 개발로 이어졌죠. 오늘은 21세기 첫 20년을 특징 지은 전쟁의 시대를 가지고 온 9.11 테러, 9.11 테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새로운 진주만, 지옥문을 열다. 21세기 영구 전쟁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그 9.11 테러는 그보다 꼭 60년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대단히 유사하다. 진주만 기습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가져왔고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은 그 이후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는 미국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나 20년 동안 진행된 이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세계 지배력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입니다. 자, 우선 대부분 9.11 테러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보스턴, 뉴욕, 워싱턴에서 출발한 민항기 4대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됩니다. 그 납치할 때 쓴 무기는 문구용 칼이었다고 그러죠. 이 4대 중에 2대가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죠. 2개에 각각 충돌을 하고 또 한 비행기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미 국방부 건물에 충돌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비행기는 아마도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간에 펜실베니아 어딘가에 추락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모두 약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2,606명, 펜타곤에서 125명, 그리고 4대의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및 승무원 246명 해서 2,996명이 죽었는데 이게 사실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피습사건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양쪽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바다의 면에 있고 위아래 캐나다나 멕시코는 사실은 미국의 국력과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 미국이 외국군의 침략을 받은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은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미국이 캐나다를 먹으려고 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전쟁이 났는데 사실상 졌습니다. 영국군이 워싱턴까지 들어와서 백악관도 일부 불태웠어요. 이게 딱 한 번 외국군한테 본토가 침략당한 경우고 그 다음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와이는 진주만이 있는 하와이는 미국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였어요. 물론 그 진주만에 미 해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약 3,000명 가까이 죽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대전 참전을 꺼려했던 미국인들이 참전하게 된 것인데 이 9.11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자행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리고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공격이었고 국회의사당 또는 백악관은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공격이죠. 말하자면 도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도발을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은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사력으로 냉전이 끝난 뒤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빌미다 해서 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프간 침공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침공, 그다음에 2011년도에 무아마르 까다피라고 리비아 지도자 제거, 또 그 여파로 IS라는 테러적이 나타나서 시리아나 이라크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한때 점령하게 됐었고, 2012년부터는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2015년부터 러시아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 12월 초에 결국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이렇게 해서 중동이 완전히 이제 혼란 그 자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9.11 이후에 미국의 행적을 혼돈의 제국이다. 엠파이어 오브 카오스다. 미국이 손만 대면 모두 다 혼돈만 일어난다. 지금 리비아는 크게 2개 정부로 나눠져 있고 무장격파가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새로운 진주만 지옥문을 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다음에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이었던 아무르 무사라는 사람이 이라크에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을
했어요. 완전히 이라크가 개판이 됐다는 얘기죠. 이 말은 사실 이라크뿐만이 아닙니다. 중동까지도 개판이 된 거예요. 미국이 막 그 군사력을 쓰면 쓸수록 미국은 군사력을 쓸 때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군사력을 쓴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혼돈과 절망과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9.11 테러와 그 60년 전에 진주만 기습을 좀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평행 이론이랄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고 한 건데 왜 새로운 진주만 9.11 테러가 왜 새로운 진주만인가? 뉴 펄하버인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미국 내에서는 이제는 1차 대전하고 달리 우리 참전하지 말자. 말하자면 고립주의 또는 불개입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3년도에 나이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봤더니 영국의 군사물자를 대주고 그 군사물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참전한 거구나. 그리고 그 1차 대전 참전의 결과로 미국에 약 2만 명의 엄청난 백만장자가 생겨난 반면에 20만 명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허망한 희생을 했다. 그래서 죽음의 상행위원회입니다. 이 나이위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외국의 전쟁.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안전한 세계를 만든다라는 고상한 대의를 내세웠지만 1차 대전의 결과는 결국 대공황을 불러왔고 또 2차 대전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하여튼 우리는 우리 아메리카들 밖에서 일어난 전쟁에는 참전하지 말자라는 이 반전 정서가 굉장히 강했고 그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라는 사람은 전쟁은 사기다 이런 생각까지 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쪽에 다 커다란 대양이 전폐했기 때문에 외국이 사실 침략할 수가 없다. 약간의 군사력만 있으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해서 고립주의 정서가 무지하게 강했는데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에 대해서 구축함 같은 군사무기를 제공을 했지만 참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참전을 하고 싶었었는데 왜? 미국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 유럽을,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먹는 거를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대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주만 기습으로 미군을 비롯해서 약 3,000명 가까운 미국인이 죽으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미국인들의 여론이 바뀌었죠. 그 당시 잽이라는 게 이제 제페니즈의 비속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쪽발입니다. 이 쪽발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너무 비속한 말이지만 바로 다음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또 고맙게도 히틀러가 3일 후에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사실 미국은 일본하고만 전쟁하면 돼요. 일본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고맙게도 선전포고를 해줘서 미국은 유럽 전쟁에도 정당하게 참전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진주만 기습이라는 게 이게 진짜 전혀 뜻밖의 공격이었나 아니면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가 또 기습을 사전에 알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른바 진주만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사실상 알고 있었고 기대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론 내지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공식 역사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미국은 일본의 기습을 기대했다, 예상했다. 유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죠. 어쨌든 9.11을 새로운 진주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콘들이 클린턴 행정부는 사실은 경제 위주였어요. 군사력을 쓰기는 쓰되 그냥 공군력만 쓰고 지상군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이 없애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해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PNAC,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1997년도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미 1992년도 아버지 부시 행정부 말기에 국방계획 지침에서 앞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있는 라이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97년도에 만든 PNAC,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21세기가 또 미국의 세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0세기가 미국의 세계였던 것처럼 PNAC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요청해서 98년도에 이라크 해방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00년도에 새로운 어떤 이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미국 방위력의 재건. 사실은 미국은 방위력이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군사력의 재건인데 말을 방위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내놓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가 계속 미국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패권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혁명,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기술, 군사력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증강시켜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를 계속해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폭, 그러니까 비약적 군사력 증강을 하려면 일반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급속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런 군사력 혁명, 군사력 증강이 급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주만과도 같은 재앙적이고도 촉매적 사건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뉴펄 하버라는 말이 나옵니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미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체제가 이겼다 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텐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군사력을 키워야 돼 라고 얘기하면 과연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력 진경과 군사력 혁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주만과도 같은 충격적이고 촉매적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9.11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부시 대통령이 오늘 밤에 새로운 진주만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 9.11 테러를 빌미로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이란 침공까지도 목표에 뒀죠. 그 목표의 핵심은 페르샤만과 카스피해, 이 지구상에 있는 석유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약 3분의 2 이상이 묻혀 있는 이 페르샤만과 카스피해,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라크에서부터 이제 실패로 돌아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9월 달에 이라크의 그 참상을 본 아랍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이 이라크에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41년도의 진주만 기습과 2001년도의 9.11 테러는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당했다. 당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반격의 권리가 있다. 응징하겠다. 정당한 전쟁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미국의 책임이 아니에요. 외부적 사건이죠. 그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일본의 전쟁 능력을 제한했죠. 무슨 고철 수입도 막고 나중에는 이제 석유 수입까지도 막아버리니까 일본으로서는 동남아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전쟁 물자가 말하자면 미국에 의해서 막히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진주만 기습은 미국의 책임은 아니에요. 일본이 어쨌든 자기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한 것인 반면에 2001년에 9.11 테러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이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9.11 테러에 참여한 테러범이 19명인데 그중에 15명이 사우디 사람이에요. 2명이 아랍에미리트고 이집트하고 레바논 사람이 1명승이에요. 거의 다 미국 우방국 출신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79년부터 89년까지 아프간에서 벌어진 비밀전쟁, 미국이 돈과 무기를 대고 그리고 사우디가 돈을 대고 파키스탄이 군사훈련을 맡은 아프간 비밀전쟁에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슬림 전사들은 90년대에도 약 10만 명,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스니아 전쟁이나 코소보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활동을 했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코카사스에서도 미국의 대리 용병 역할을 했고 물론 반면에 또 미국에 대한 테러도 했죠. 93년도에 그때도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은 테러가 있었어요. 그 테러의 목표는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해라.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9.11 테러라는 거는 미국이 아프간 전쟁 수행, 그러니까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자행한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있어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마 미국이 알았을 것이다. 또는 아주 더 심한 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미국의 자작극이야 라는 의심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은 미국과 세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미국은 29년부터 있었던
그리고 그 뉴딜 정책으로도 극복하지 못했던 공황을 해소합니다. 어마무시한 전쟁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치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말하자면 인류의 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을 무너뜨렸어요. 거기 양쪽 전쟁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이뤘고 세계적으로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라는 세계 평판을 얻었죠. 그럼으로써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나 IMF, IBRD, 가트 같은 무역기구 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2차 대전은 좋은 전쟁이에요. 굿워입니다. 그런데 60년 후 9.11 테러를 계기로 일으킨 이른바 롱워라고 그래요. 이거 길게 한 몇십 년 하겠다 막 이랬으니까 그 전쟁은 세계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2001년 10월 그러니까 9.11 테러 한 달쯤 뒤에 아프간 공격까지는 인정을 받아요. 아프간에 오사마 빈라덴이 있었다며 빈라덴을 인도하지 않았다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침공은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후세인 정권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는 적대 관계고 대량 살상 무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 세계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에서도 이거는 안 되는 전쟁이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4년부터 보니까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게 2021년도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킬 때까지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국력을 헛되이 소모한 거예요. 약 20년간 전쟁 비용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5조 달러부터 최소 8조 10조 달러까지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8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무슨 세금을 올려서 전쟁 비용을 댄 게 아니라 전부 돈 꿔서 전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화 때문에 2000 금융위기가 생겼고 더 중요한 거는 2016년도에 트럼프라는 이단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뭐냐? 외국에다가 민주주의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퍼붓고 미국 사람들, 미국의 평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냐? 미국을 우선해야지 하는 그 트럼프의 주장이 먹힌 겁니다. 예상을 깨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 9.11 테러를 계기로 한 미국의 대외전쟁은 2008년의 금융위기,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을 불러오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대외 군사력 개입이라는 게 미국 전체에는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각성이 퍼진 거죠.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일부 군산복합체라든가 금융업체라든가 이런 이득을 버는 세력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극소수죠. 대다수 미국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금을 탕진했고 그러니까 전쟁 비용으로 너무 쓰다 보니까 금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졌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금을 탕진했고 이라크 전쟁,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의 신뢰를 잃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전파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석유자원 통제라는 거, 석유자원 통제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이미 프랑스, 독일이 반대했으니까요. 그런 말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냉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이고 있다. 승자는 일본이다. 나아가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누가 이겼냐? 중국이 이겼다. 2001년부터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2001년도에 미국은 9.11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고 2001년도에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들어가서 서방 국가들과 동등하게 세계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자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에 말하자면 찬사를 받으면서 패권 국가로 떠올랐지만 2001년도 9.11 테러를 빌미로 대중동 지역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전쟁을 나섰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스스로의 쇠퇴를 재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그 세계 살아날까요? 그런 나눠본다면 1945년부터
1991년까지를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미소가 대립한 시기였죠.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92년부터 2021년까지는 탈냉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또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2년도가 되면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물론 이제 코소보 전쟁이 있긴 했지만 크게 봐서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또 당선이 됐어요. 1991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탈냉전 시대고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탈냉전의 시대입니다. 탈냉전 이후의 시대입니다. 탈냉전의 시대고 탈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화를 안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화를 내세울 때는 전 세계가 미국과 같은 사회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면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아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권, 경제권, 금융권을 만들려고 그래요. 핵심은 뭐냐? 달러를 쓰지 않는 그런 경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날지는 모르죠. 탈달러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서방의 2차 대전 후까지도 계속됐던 서방의 정치적, 사상적 또는 경제적 지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 국가들은 유럽 및 동아시아의 몇 개 국가, 뭐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지 나머지들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2001년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세계를 자신의 확고한 지배권 아래 두겠다고 아프간을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했지만 그 20년 동안의 모험이 사실은 실패였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941년 진주만 기습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한 것과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대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것과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패가 분명함에도 20년 동안이나 계속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세계로 진출한 첫 번째가 1898년 스페인 전쟁인데 그 당시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상원에서 그 필리핀 합병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간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표 차이로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데 가결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 또는 제국을 옹호하는 세력이 이겼다는 건데 그러나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이념, 공화국의 이념을 따르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1917년도부터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그 100년 동안 이 미국의 대외 전쟁에 대한 국내의 어떤 대결에서 평화 세력 대 전쟁 세력의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평화 세력이 냉전 종식 때를 계기로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1차 대전 후에 미국은 이른바 방첩법, 그러니까 간첩방지법이죠. 방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잡아 쳐넣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면은 법무장관 파머의 일을 빌어서 이제 파머레이즈라고 해서 반전 평화 세력 또는 좌익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투옥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일부 법조인들이 막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레드스퀘어라고 그러죠. 빨갱이 사냥이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른바 메카시이즘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이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 사상적, 이념적 내전입니다. 거의 54년까지 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때 미국 국무부 내에 유명한 중국 전문가들이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영화계 인사도 쫓겨났고 더 중요한 거는 약 5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충성도 심사를 받았고 노동 인구의 한 20% 정도도 충성도 심사를 받습니다. 충성도 심사는 뭐냐면 이자가
내가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입니다. 공산주의면은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죠. 내면화됐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뉴딜 시대에 활약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대거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전쟁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진보적이면서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들을 그야말로 퇴출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평화 진보 세력이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70년대 대땅 때에서도 또 한 번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레이건의 당선으로 평화 진보 세력이 또 한 번 물러났고, 결정적으로 이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네오콘과 같은 부류들, 자 봐,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소련한테 이겼잖아, 따라서 우리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 군사력, 이거는 정당한 거야. 미국 체제도 정당한 것이고,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식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야 하면서, 냉전이 끝날 즈음이 되면 미국의 정치 경제 엘리트 중에서 미국과 체제가 다른 세력과 공존하자, 포용하자, 이런 세력들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제야가 돼버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세계에 퍼뜨리는 게 미국의 정당한 의무이고 특권이고 사명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배 엘리트들을 꽉 채워요. 그걸 이제 블로업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블로업이라는 말은 물방울 하나라고 그래요. 물방울 하나. 근데 요 블로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안보 엘리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싱크탱크, 대학 교수, 공무원, 정보기구, 요 극히 일부의 이 안보 엘리트들이 미국의 사명은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군사력으로라도 세계에 확산시키는 거야. 이거를 막 하면서 이제 이미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세력들이 미국 주류의 주류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오콘 논객들이 다 주요한 논설위원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래자면 미국이 뭐 이렇게 특별한 나라인가, 다른 나라하고 동등하게 뭔가 좀 이렇게 상호 공존 공영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9.11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미국인들에게 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4대의 민항기가 미국의 그야말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데를 타격해서 민간인 3,000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전 세계에 특히 이슬람 이 광신자들이 미국의 자유를 증오하고 있다. 또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부시 행정부가 한 게 뭐냐면 행정부의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애국자법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나중에 다 밝혔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어떻게 됩니까? 조국의 배신자로 찍혀서 지금 러시아로 망명가 있죠. 그리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슬람 테러로 죽을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작다. 또 매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 테러라는 게 엄청나게 과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 9.11 테러라는 것이 이슬람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면서 미국 정부와 안보기구들은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냉전 승리가 이른바 승리주의,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항상 오라, 무엇을 하든 오라, 그런 생각을 이 미국인들에게 주입시켰다면 9.11 테러는 이렇게 항상 옳은 일을 하는 미국을 시기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구나, 우리가 말하자면 경계태세를 주면 안 돼 하면서 전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2001년 이후에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는 보통 이 민간에서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부발 가짜뉴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서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관계 뉴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가짜뉴스라고 봐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세계 정세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2001년 9.11 테러가 그보다 60년 전에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도 같이 미국을 새로운 전쟁에 뛰어들게 했으나 2차 대전 참전은 미국을 세계의 패권과로 올려놓은 반면에 9.11 테러에 이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패권을 쇠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2022년을 경계로 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 대 비서방의 어떤 경제적 대결이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하여튼 이 세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11 테러로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테러를 당했어요. 심리적 테러를 당했어요. 심리적 테러를 당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유린되고 있고 미국의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데도 제대로 된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른바 그 9.11 테러의 실상이 뭐냐,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하다, 미국 정부에서는 아마 알았거나 기대했거나 심지어는 유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몰랐다 그러는데, 9.11 테러에 대해서도 이 미국 정부의 사전 대응이나 사후 대응에서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이 PNAC,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등이 얘기했던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나. 그리고 미리 알았던 건 아닐까. 왜? 그 테러범들은 원래가 미국 정보기관과 교류를 갖던, 어떻게 보면 이중첩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9.11 음모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딥 이벤트, 아주 심층 사건이다. 그 내막을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9.11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아마 미국 정부가 알았을 것이다.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다. 내지는 더 심한 사람들은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상당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9.11 테러의 어떤 실상에 관련된 몇몇 분들의 분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